100년 전부터 글로벌 도시였다 하면서 제물포 네. 예를 드셨는데 이번에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아주 힘차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제물포 르네상스. 1883년에 개항이 돼가지고 그때 그 제물포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일으킨 본거지죠. 맞아. 근대화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그 후에 산업화의 또 출발점이기도 하고 인천항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산업적인 그 문화적인 가치가 고스란히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국제도시들이 생기고 또 각종 다른 분야가 발전해 가면서 상대적인 그 쇠락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인천의 그 균형적인 발전을 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근대화를 출발시키고 산업화의 출발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 관광, 산업, 특히 청년 창작 공간 이런 것이 어울려져서 만들어진다면은 이건 충분히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도심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역사성과 또 독특한 소재들이 있거든요. 이걸 잘 접목시켜서 제물포의 과거에 그런 근대화 산업화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부분을 새롭게 이제 부흥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인천하면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중국과의 어떤 이 상호 무역이라든지 경제 발전, 또 중국을 통한 또 세계로 진출하는 우대, 이러면 인천이 이제 그 연상이 많이 되는데 지금 중국이 G2 간의 패권 전쟁에 의해서 미국하고 지금 현재 아주 안 좋잖아요. 네. 인천에 미친 영향도 좀 크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뭐 영향이 있죠. 그거는 국가 간의 국제사회에서의 큰 영향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사실 외생적으로 존재하는 변수 자체는 좋으면 좋지만은 그게 설령 조금 어렵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일들은 그것이 중단될 핑계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시장할 때도 그때 사드 문제 등 중국과 관계가 불편할 때도 전 인차이너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강력하게 인차이너 포럼을 만들고 그때 보아오 포럼도 한국 대표로 갔다 오고 그러면서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해가지고 상당히 그 실질적인 교류 협력, 경제 교류 이런 거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에 그렇다고 한국하고 중국이 무슨 지금 뭐 경제 교류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상호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천은 최적지다. 그래서 인차이나 프로젝트가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인차이나 포럼이 얼마 전에도 우리 인천에서 했는데 이제 인천은 중국과 상대로 해서 인천 속에 중국을 심고 중국 안에 인천을 심는다. 이런 각오로다가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적지니까. 그래서 인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해가면서 경제교류, 인적교류, 특히 이제 문화, 뭐 관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뤄낼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관계 신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관심. 그 시장님 다시 복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갖고 중국의 그 유력한 분들하고 이미 몇 차례 미팅도 했고 또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하고도 몇 차례 벌써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공고하게 하기로 해나갔습니다. 어쨌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우리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이 상고 현상 중에서 뭐 대출 금리가 이제는 뭐 10% 선까지도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무역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역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인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뭐 크게 보면은 인천 경제라서 대한민국 경제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분야는 아닙니다. 지금 국제 그 경제 흐름이 지금 내년까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과거에 경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고 있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스페시픽한 위기가 아니라 이건 글로벌리 한 위기였거든요. 이번에 전 세계가 동시에 겪는. 그러니까 조금 특수해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이 전 세계가 같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이 현상이 된 게 아주 당장에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고물가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고금리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아마도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면은 내년까지는 이런 상황이 저성장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으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저는 인천의 경우는 그런 외생적인 변수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우리 사람들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서 이걸 극복해 나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인천은 분명히 그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나가고 또 인천이 갖고 있는 이 경제 기반 여건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은 인천은 그 가운데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다. 이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나가야죠. 이런 경제 어려울 때는 재정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인천에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경제를 위해서 3조 2천억 정도를 투자하는 등 14조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본 예산을 지금 편성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예산 규모가 14조 가까이 되죠. 13조 9,278억인가 이렇게 돼요. 그 14조 정도 규모인데 여기에 14조 예산을 어떻게 재정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력이라든가 시민 복지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다음에 시민의 현실적인 복지, 아까 얘기했는데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둔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시민들하고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 미래에다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해나간다. 이런 예산 편성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자체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선행 지수로서 작용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기반 성장 기반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때 그냥 소비적 지출적 개념이냐 투자적 개념이냐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일반 그 소비적 개념이라는 게 복지를 실현시켜 나가고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나가는 것 못지않게 미래의 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적 개념 여기에도 상당한 초점을 뒀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 예산 편성이 조금 인천의 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데도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그 변화 발전은 사실 눈부셨는데 행정구역은 예전 그대로 있잖아요. 그 시장님이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좀 요점만 좀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민간 기업에서 회사의 그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라든가 지역적인 거를 다 현실에 맞게끔 재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공부문은 그런 것이 굉장히 사실 무대예요. 쉽게 말씀드려갖고 지금 인천의 중구와 동구는 그 영종을 빼놓은 중구와 동구는 두 개 구를 합해야 인구가 10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인천의 평균 구의 인구가 약 40만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면적도 작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불편해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동구를 통합해서 가칭 재물포구로 만들고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영종구는 분구시켜서 거기도 독자적인 발전 체계를 갖추도록 이건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이죠. 그리고 이제 서구의 경우는 인구가 지금 58만인데 이제 4년 뒤엔 70만이 넘기 때문에 이것도 합리적인 개편으로 검당구를 신설하는 건데 이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라는 게 이렇게 분구되고 합구되고 뭐 신설되고 이런 것이 그냥 몇 달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제가 행정구 개편안을 발표를 했고 이제 진짜 이게 현재 27년이 됐는데 4년 되면 30년이 넘는 거 아니에요. 예. 30년 동안 변화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정도 이제는 경영이다. 행정도 그냥 뭐 있는 재원 나눠주는 그런 식의 행정은 그건 낡은 행정이다. 행정도 분명히 경영이에요.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되고 가장 생산적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인천도 제가 인천 주식회사 사장이다. 인천 주식회사 사장이 경영 합리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 합리화는 조직과 뭐 이런 부분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행정구역 개편도 그거는 이 시의회에서 결정됩니까? 어디서 결정됩니까? 이거는 중앙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시의회도 의견 수렴도 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행정구역 개편은 법으로부터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상 이런 올리면, 합리성인 부분을 갖고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는 이걸 크게 뭐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합리적인 행정구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역 단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재까지 제가 보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도 이미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법으로 개정해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정치 관련 선거법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선거구 획정은 법에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하고 관련돼 있어요. 수도권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떠올리지 않아도 서울, 경기, 인천의 협력은 필수적이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강령 단체의 만남이 빈번히 좀 언론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등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완전 일치되지는 않죠. 각 예. 지역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수도권 3단체장이 만나고 있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수도권은 사실상 생활권이라든가 또 앞으로 경제권,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환경 이런 문제가 다 공통분모가 많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경제활동은 어디서 하고 문화활동은 어디서 하고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중심은 시민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3단체장은 그 시민들이 그 기대에 충족시켜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하죠. 교통, 문화, 경제, 환경. 그래서 우리 3단체에 만나도록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걸 거의 이제 정례화하는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해관계도 조율하고 또 협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서 세 단체장이 만나서 환경부 장관을 거기를 포함해서 제가 8년 전에 그렇게 지도했듯이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과 3단체장이 4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되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